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교육부에서 2022년도 대학 입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2018년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를 대학 입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선일보 2018년 8월 17일자 뉴스에 따르면 수시 모집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의 문항을 현재 4개에서 3개로 줄이고 글자 수도 현재의 5,000자에서 3,100자로 이렇게 줄일 계획이다.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자기소개서의 글자 수를 축소한다. 그 부분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관심사가 될 겁니다.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것은 대학이 지원한 학생이 어떤 자질이 있고 어떻게 고등학교 생활을 했는지 그러한 대학이 학생을 알아보기 위한 자료이지요. 따라서 이 글자 수를 축소한다. 그것은 정보가 줄어든다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대학이 힘들어지겠지요. 대학은 무엇을 보고 선발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떻든 이런 식으로 학생에 관한 정보를 학생을 선발하는 측에게 많이 주지 않게 적게 주게 되면은 그러면 대학은 또 나름대로 알아서 선발할 겁니다. 대학이 이러한 입시를 한두 번 치러본 것도 아니고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선발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수험생이나 수험생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더 깜깜이 입시로 된다. 이렇게 보면 정확할 겁니다. 그리고 이 자기소개서 글자 수를 축소한다 하는 것이 학생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학생은 적극적으로 나는 이런 자질이 있고 나는 이런 장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원하는 그 학교에서 나를 선발해 주기 바란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는 것이 입학 전형 서류이지요. 그러니 결국 자기를 알릴 수 있는 글자 수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 수가 줄어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만일 글자 1만 자를 5,000자로 줄인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다소 편해진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1만 자는 좀 많지요. 그런데 5,000자를 1,000자로 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도 편해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줄이게 되면 글쓰기가 더 어려워진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적은 글자 수로 많은 정보를 전달하려면 글을 대단히 잘 써야 하겠죠. 두뇌가 매우 우수해야 합니다. 압축은 아무나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부 1000글자로 남보다 더 많은 그런 정보를 전달하려고 한다면 남보다 잘 써야 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흔히 입시에서 무슨 학교 무슨 학과가 경쟁률이 몇 대 몇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만약에 12명을 선발하는 학과에서 19대 1의 경쟁률이다. 그러면 몇 명하고 경쟁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18명보다 더 잘 써야 한다. 그렇게 본다면 그것은 틀린 겁니다.
216명보다 더 잘 써야 하는 것입니다. 12명이 합격하고 216명이 불합격하기 때문이죠. 옛날부터 잘 알려진 성인들이 있습니다. 예수, 석가, 공자, 이러한 성인들이 있습니다. 만일 그 성인들에게 진리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일 그들에게 하루 종일 설명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면 그러면 무엇이 되었든 정말 주절주절 온종일 이야기해 주는 것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쳐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진리란 무엇인지 한마디로 알려주십시오. 이러면 제 아무리 성인이라도 어려워집니다. 지금까지 한마디로 진리를 설명할 수 있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석가, 공자 그렇게 말이 많았던 것이죠. 그들이 말이 많았다고 하는 것은 경전을 읽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대단한 성인들, 그들은 왜 그렇게 말이 많았을까? 그것은 진리가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진리를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내용을 아주 적은 글자 수로 전달한다. 또 아주 중요한 것을, 진리와 같은 것을 한마디로 설명한다 하는 것은 참 어렵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강의 중에는 1시간짜리 강의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긴가? 다들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딱딱한 이야기를 1시간 이상씩 그렇게 한다. 그런 생각을 한두 번씩은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긴가 하면은 그런 강의는 내용이 복합적이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길어지는 겁니다. 나도 5분으로 끝내고 싶죠. 예를 들어 문재인 보궐 대통령, 지금은 청와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의 탄핵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대개 1시간 이상씩 강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분명하고 그만큼 엄중하고 그리고 그만큼 우리 국민들을 이해하도록 하는데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그리고 리걸마인드의 입장에서 그만큼 명백하다는 뜻입니다. 수업 시간에 장시간 앉아서 들을 집중력이나 인내력이 없는 그런 국민들은 이 강의를 들을 때 2배속으로 듣고 그리고 내용만 녹취해가지고 어디 가서 이 내용을 알고 있다. 이것이 방법이다 하고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현명한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경험해 봤을 텐데 강의를 들을 때는 정말 그렇네. 그런 이유로 이런 절차로 가면은 정말 탄핵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다 듣고 나서 돌아서서 다시 생각해 보면 긴가민가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그 내용을 설명하다 보면 무엇인가 복잡하게 뒤섞여서 설명을 끝내지 못하는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것은 분명하지요. 농담을 빌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느린 어조 속에 기가 들어있다고 할까요? 파워가 다른 겁니다. 어떻든 이 강의를 듣고 녹취나 요약을 해가지고 그걸 들고 다녀봤자, 그걸 가지고 어디 청원 게시판이나 기타 국가기관의 게시판을 두드려 봤자 탄핵은 안 됩니다. 이상하죠?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강의 속에서 그렇게나 자명한 이치가, 거의 이것은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이미 논증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중에 몇몇 마음이 급한 분들이 들고 갔을 때는 작동 안 하는 거지요. 여러분이 이 1시간이 넘는 강의를 나와 같이 뇌파를 타면서, 그러면서 충분히 이해할 때, 그렇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탄핵에 들어가면 탄핵되는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 대한 이런 것들, 초파워급의 강의들, 그것이 이 채널에 몇 개씩이나 있죠. 그것을 복습하는 것은 아주 큰 힘이 될 겁니다. 이번 회에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